왜 똑같은 치료에도 결과가 다를까요? 만약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의 성장을 결정하는 연료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2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노후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같은 병원, 똑같은 암 치료를 받았는데 누구는 6개월 만에 재발하고 누구는 2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라고 믿고 먹어온 특정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즈모의 기적을 아시나요? 일본의 작은 도시 이즈모에 있는 암 환자 자조 모임 이야기입니다. 이곳의 10년 생존율은 놀랍게도 95%입니다. 일반적인 생존율과 비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수치죠. 이분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걸까요? 비싼 약이나 최첨단 의료 장비를 쓴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병원보다 치료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특정 음식들을 절대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868년 이전이 전통 일본 식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본 전역에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도쿄대 의대에서 이들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존의 비밀인 것입니다. 암세포 성장의 3가지 조건. 우선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생존 조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암세포는 성장을 위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료입니다. 암세포는 무한정 성장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정상세포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달달한 음식이나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최고급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독일 연구소 실험 결과 포도당 농도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암세포 성장 속도가 73%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2배로 늘렸더니 성장 속도가 85%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암세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려면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유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성장 인자 IGF-1은 원래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시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가속화시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 성장 인자 농도가 높은 그룹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2.4배, 유방암은 1.9배, 대장암은 2.1배 높았습니다. 좋은 줄 알고 먹었던 음식이 암세포에게 성장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 환경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려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조직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만성 염증이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듭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암세포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입니다. 가공육이나 트랜스 지방이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성 물질을 대량 생산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성장 발판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같은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다른지 말입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 지금부터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식품들. 만성 염증 유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계속 박혀있는 것과 같아요. 가장 흔한 경로가 바로 티백차입니다. 캐나다 연구팀 분석 결과 티백 한 잔당 평균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어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피라미드 모양의 고급 티백이 가장 위험했어요.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하고 표면적이 넓어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러나오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녹차 티백을 우려 드셨어요. 특히 편리하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드셨죠. 하루에 5, 6잔씩 드시는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1년 후 위내시경에서 염증성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어요. 혈액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 마커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드신 것이었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였죠. 티백을 입차로 바꾸고 유리컵을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생수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특히 여름철 차 안에 놔둔 생수나 햇볕에 노출된 플라스틱 물병은 매우 위험해요. 온도가 25도만 넘어도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와요. 프탈레이트는 호르몬 의존성 암이 위험을 높입니다. 5분 투자로 건강을 지키세요. 티백 대신 입차를 우려 드세요.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배달 음식은 받자마자 바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을 넣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4. 우유와 유제품 성장인자 및 에스트로겐.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 젖소들이 임신 중에도 계속 젖을 짜 에스트로겐 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임신한 젖소의 우유에는 에스트로겐이 일반 우유보다 3에서 5배 높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의존성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85세 이정자 할머니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500ml씩 드셨어요. 칼슘 보충제까지 함께 복용하셨죠. 그런데 2년 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에도 계속 우유를 드시다가 1년 만에 같은 쪽 유방에 재발하셨어요. 그제서야 우유와 암이 관련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유를 끊고 두유와 견과류로 바꾸신 후 추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스 요거트의 함정.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거트보다 더 농축된 성장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일반 우유 2컵분이 IGF-1이 들어있어요. 건강하다고 매일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을 찾으세요. 두유, 아몬드유, 귀리 우유 등 식물성 대체유를 선택하세요. 두유의 이소플라본은 오히려 강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성장인자가 줄어든 자연 치즈를 소량만 드세요. 3.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 세포막 손상 및 염증 환경. 트랜스 지방은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산소와 영양분의 출입을 막아 정상 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산소 없이도 잘 사는 암세포만 유리해집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이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병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담배, 술도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신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매일 치킨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귀찮아 시켜 드셨죠.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다가 나중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었어요. 1년 후 정기검진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에 튀김을 2-3번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기름진 음식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트랜스 지방에 노출된 거죠. 튀긴 음식을 끊고 생선구이나 닭가슴살찜으로 바꾸신 후 수술도 잘 마치고 재발 없이 지내고 계세요. 식물성 기름의 역사.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도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아 체내에서 염증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조리법을 바꾸세요. 튀긴 음식을 최대한 피하세요. 치킨 대신 삶은 닭고기나 구이, 감자튀김 대신 찐 감자를 드세요. 들기름, 올리브유처럼 오메가-3나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세요. A.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암세포의 주 연료.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합니다. 설탕이나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대량 공급하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간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74%, 췌장암은 무려 200% 높았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암세포 입장에서는 무제한 뷔페가 차려진 것과 같아요. 숨어있는 당분의 위험. 더 놀라운 건 숨어있는 당분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 GI는 83으로 이는 설탕 덩어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식빵은 90, 떡은 85, 우동은 85로 모두 높습니다.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해요.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개분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경남에 사시는 79세 김순덕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 설탕은 절대 안 드셨어요. 대신 건강에 좋다는 현미 시리얼과 바나나 포도를 매일 아침 드셨어요. 조청으로 단맛을 낸 떡도 간식으로 드셨고요. 그런데 6개월 후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드시던 현미 시리얼 한 그릇에는 각설탕 12개분의 당분이,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6개가 들어있었어요. 조청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각설탕 30개분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설탕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세요.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를,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하루 한 개로 제한하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숨어있는 당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1. 가공육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1위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50g은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의 양입니다. 전북에 사시는 82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건강하게 사셨어요. 직접 기른 채소와 곡물로 식사를 하셨죠. 그런데 5년 전 도시로 오신 후 생활이 바뀌었어요. 아침엔 토스트에 햄, 점심엔 라면에 소시지, 저녁엔 어묵탕을 드시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년 후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농촌에서 80년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도시 와서 2년 만에 암에 걸리다니 할아버지는 정말 충격받으셨죠. 자세히 계산해보니 할아버지가 드시는 가공육의 양이 하루 150g이 넘었어요. 세계보건기구 기준 위험량의 3배였습니다. 가공육의 넓은 범위, 가공육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기본이고 어묵, 맛살, 통조림 육류, 육류 패티, 핫도그까지 모두 가공육입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닭가슴살 제품들도 대부분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육이거든요. 포장육을 끊으세요. 시중에 포장된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세요. 대신 정육점에서 생고기를 사서 직접 조리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질산 나트륨이나 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다시 이즈모의 기적을 떠올려보세요. 이들은 특별한 치료가 아닌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을 3년에서 5년간 완전히 끊고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의 베르슨 요법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8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핵심은 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이요법이었습니다. 울산 90세 할머니의 기적. 제 환자분 중에도 인상 깊은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92세 정덕순 할머니인데요. 3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모두 포기 상태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늘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검사에서 암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고 1년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강조하신 것은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80대, 90대에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력을 끌어내려면 올바른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가공육부터, 둘째 주에는 설탕과 단 음식,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좋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따뜻한 한 끼가 어떤 영양제보다 값진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암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꾸준한 실천으로 몸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텨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모습의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